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 음향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영화의 음향입니다. 음향이 이제 이것과 관련을 맺는 요소들이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영화 음향의 충실도입니다. 그러니까 충실도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소리가 없는 영화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음향은 영화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에 음향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삭막하죠. 옛날 그 무성 영화 시대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럴 때에 비해서 요즘 영화들은 음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영화의 음향은 충실도라든가 공간, 시간, 이런 장소와 시간 같은 이런 요소,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간, 시간이. 이런 것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차원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계를 쌓아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 감독은, 자, 주어를 확인하시고요. 영화 감독은 관객이 지각하는 음향이 영상에 제시된 음향에 충실한지 여부를 나타낸 충실도, 충실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객이 지각하는 음향이 영상에 제시된 음원에 충실한지 여부가 바로 충실도예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의미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충실도의 개념과 다양한 의미의 전달을 하는 음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정을 하죠. 개가 막 짖는 영상에서 개 짖는 소리가 제시된다면 그 음향은 충실도가 충족된 거죠. 그렇죠? 충분한 거죠. 하지만 고양이 울음소리 대신에 고양이 울음소리가 제시된다면, 그렇죠. 개가 아니라 이제 고양이 울음소리네요. 그러니까 음향과 영상 사이에는 불일치가 생기죠. 이럴 때는 이제 충실도가 결여된 거다. 뭐 이런 거는 금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음향은, 자, 주어는 음향이에요. 충실도의 충족 여부에 따라 충실한 음향과 불충실한 음향으로 나뉜다. 분류되죠. 그래서 충실도의 판단에서 음향이 실제로 영상에 보이는 대상부터 나온 것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충실도의 판단이 중요한데요. 음향이 실제로 영상에 보이는 대상부터 나온 건지는 중요치 않다. 이 말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개 짖는 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내어 제시하더라도 관객들이 만약에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충실도가 이제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에 보이는 대상부터 나온 음향이 아니더라도 충실한 음향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뒤집는다면 또 관객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충실도가 결여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충실도는 녹음의 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음향의 음원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관객의 관습적 기대와 관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질은 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음원에 대한 음의 그 소리, 그 음의 소리가 나오는 그 근원에 대한 이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객의 어떤 관습적 기대, 이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객이 영상을 보면서 기대하는 소리가 이게 바로 관객의 관습적 기대예요. 영화에서 음영으로 나올 때 충실도가 충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서 영화 감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충실도를 누락시킨다는 거죠. 결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접시가 떨어질 때 심벌주 소리를 낸다든가, 그렇죠? 사람들이 부딪힐 때 북소리를 낸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영상에 제시된 음원과 다른 음향을 사용해서 충실도를 결여시킨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평소에 잘 들리지 않는 매우 작은 미세한 소리를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크게 낸다든가, 그렇죠? 음량의 변화를 통해서 충실도를 결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다른 소리를 내는 거죠. 다른 음향을 낸다든가, 두 번째는 음량의 변화를 한다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충실도를 결여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강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례 두 가지가 나온 거고요. 감독은 이 음량의 변화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실제 소리보다 크게 나타내서 음향의 충실도를 결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주고 또 상황의 긴박감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영화 음향과 공간에 대한 관련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충실도였죠. 여기서는 이제 공간과 음향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음향의 음원은 작품 줄거리 안과 밖, 화면의 안과 밖 등 여러 공간에 위치하죠. 음원이. 그 음원이 위치하는 그 장소에 따라서 음향은 다양하게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 줄거리 안의 인물이나 대상이 음원인 음향을 내재 음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또 음원이 작품 밖에, 줄거리 밖에 있으니까 당연히 외재 음향이 되겠죠. 그래서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이제 내재 음향이 되는 거고요. 영화의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배경음악이라든가 또 외부 해설자의 목소리는 외재 음향의 예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상식선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내재 음향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재 음향은 관객이 물리적인 음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내적 내재 음향과 외적 내재 음향으로 구분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신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내재 음향과 외재 음향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내재 음향을 또 한 번 구분하니까 내적 내재와 외적 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내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내재 음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죠. 그렇지만 내재 음향 안에 내적이라는 말을 주의를 깊게 생각하시고 이 용어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극중인물이 내면이 음향으로 제시되는 경우, 그죠? 극중인물의 내면이니까 심리적, 물리적인 음원을 찾을 수가 없겠죠. 내면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내적 내재 음향이 되는 거죠. 이와 달리 관객이 장면 내에서 물리적인 음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내재 음향 중에 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외적 내재 음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도록 특히 외적 내재 음향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헷갈리잖아요. 외와 내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재 음향 중에 물리적인 음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외적 내재 음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요. 지금 방금 얘기한 걸 다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음원이 인물의 마음속에, 내면이죠. 음향은 내적 내재 음향이다. 그렇죠? 음원이 만약에 외부 세계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음향은 외적 내재 음향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외적 내재 음향은 내적 내재 음향과 달리 장면 내에서 물리적 음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물리적인 음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바로 그 외적 내재 음향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음향은 음원이 화면 내에 있으면 내 화면이라고 하고요. 화면 밖에 음원이 있으면 외 화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면에 나오는 사람과 화면에 나오지 않는 옆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 장면에서 화면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소리는 내 화면 음향이고요. 옆 사람의 말소리는 외 화면 음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화면, 외 화면 음향 또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외적 음향과 내재 음향의 구분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외재 음향과 내재 음향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때로는 내재 음향과 외재 음향의 구분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모호한 경우예요. 이때 영화를 감상하는 관객들은 자신이 가진 관습적인 기대, 자, 관습적 기대에 따라 음향의 종류를 판단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관적일 수가 있는 거죠. 이 때문에 감독은 의도적으로 관객의 음향의 종류를 잘못 판단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네요. 예를 들어 이 불타는 안장이라는 이제 서부 영화인데요. 주인공이 총을 달리는 영상에 오케스트라 음악이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관객을 이를 배경음악이라고 이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관객들이 관습적 기대에 의해서 외제 음향이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감독이. 하지만 잠시 뒤 초원에서 실제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바로 의도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렇죠? 잘못 판단하게 하는 그러한 그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거는요, 바로 관객들이 음향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관습적 기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깨트리는 거죠. 파격이죠, 파격. 그래서 외제 음향으로 생각한 것이 오히려 내재 음향으로 밝혀지는 그러한 그 방법을 쓴 거죠. 또 장면에서 배경음악이 상영된 게 아니라 배경음악처럼 들리는 내재 음향인 거죠. 내재 음향이 사용되죠. 배경음악은 외재 음향이죠. 그러니까 외재 음향이 아니라 내재 음향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또 영화의 배경음악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나타낼 수도 있다. 이건 틀린 거죠. 영화의 배경음악이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다. 또 음악이 공간과 관련을 맺는 방식, 이건 나왔죠. 구분되는 내재 음향, 외재 음향에 대해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 그렇죠? 이건 맞는 거고요. 음향이 시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관객들에게 알릴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깨트릴 수가 있다. 기대를. 그렇죠? 그래서 관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관습적인 기대가 틀릴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틀린 겁니다. 또 일곱 번째로는 이제 관객들로 하여금 음향이 음원에 충실한지를 파악하면서 영화를 감상하도록 유도할 수 있냐? 아닙니다. 아셨죠? 영상에 나오는 음악이 내재 음향이니까 음원이 인물의 마음속과 외부 세계 중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한 겁니다. 아셨죠? 또 관객들이 인물의 마음속과 외부 세계 중 음원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도울 수 있다. 이건 틀린 거죠. 그렇죠? 이걸 판단한 것과는 이제 무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틀리고 맞는 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관객이 오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착각하게 하기 위해서 감독이 의도적으로 장면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편 외재 음향과 내재 음향이 비현실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자, 이 말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비현실적으로 상호작용한다. 혼자가 아니라 서로 일방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한대요. 예를 들어 작품의 줄거리 밖에 있는 내부 해설자가 등장인물의 말을 건다. 그렇죠? 또 인물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음향들이 상호작용하게 되면
이러한 작용은 관객에 익숙치가 않죠. 낯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객은 굉장히 생소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외제 음향과 내재 음향이 비현실적 상호작용하는 예시와 이 효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거고요. 작품의 줄거리 밖에 있는 외부 해설자가 인물에게 말을 건다든가 장면 속의 인물이 이에 대답하고 호응하는 거, 이런 경우가 바로 이 상호작용하는, 비현실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예시와 효과를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네 번째 문단에서는요, 영화 음향과 시간입니다. 음향은 여러 방식을 통해서 영상과 시간적으로 관계를 맺는데 음향과 영상의 시간을 일치시키는 것을 동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향의 발생 시간이 영상의 시간과 동일한 음향을 동시 음향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영화에서는 내재 음향의 발생 시간과 영상의 시간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집 과정에서 동조화 작업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치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동조화는 음향과 영상의 시간을 일치시키는 거고요. 영상에서 나오는 사건의 과거나 미래에 발생하는 음향이 비동시 음향이 만약에 사용될 때는 동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과 음향이 함께 제시된 모든 장면에서 동조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틀린 겁니다. 아셨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때로는 영상에 나오는 사건의 시간과 내재 음향의 발생 시간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용된 음향을 뭐라고 한다? 새로운 용어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치환 내재 음향 또는 비동시 음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동시 음향은 쏙 머리에 들어오죠. 근데 치환 내재 음향이란 말이 좀 낯설 텐데 이건 같은 뜻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페이지에 가시면요. 자, 대표적인 비동시 음향으로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해상, 상상, 사이 음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해상 음향은 말 그대로 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들리는 거죠. 상상도 역시, 상상이란 말이 이제 쉬우니까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음향이 현재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예를 들어서 작품의 줄거리 안에 존재하고 논평이 만약에 영상보다 미래의 시점에서 발생한 음향이라면 어떻습니까? 인물의 논평은 외제 음향이 아닌 겁니다. 그냥 여기서는 이 비동시 음향 중에서 상상 음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게 외제 음향인지 비동시 음향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또 시험에 대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동시 음향의 경우와 앞에서 배웠던 그 외제 음향 있죠? 네, 내재 음향할 때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이 음향은 뭡니까? 한 장면의 음향이 다른 장면 사이에 잠시 이어지는 거죠. 잠시 이어지는 게 바로 사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으로 위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가는 경우, 그렇죠? 다음 장면이 음향이 앞 장면 끝나기 전에 미리 나올 때, 이럴 때 사이 음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동시 음향의 종류 세 가지를 기억하기는 어렵진 않아요. 이 용어 자체가 쉽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만약에 외제 음향과 비교할 때, 견줄 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를 정확하게 비교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비동시 음향에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입체적인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비동시 음향의 효과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 음향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감독은 어떻습니까? 충실도, 공간, 시간 이런 음향과 관련을 맺는 여러 요소들을 활용해서 관객들에게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거나 정서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의식적으로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음향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영화의 의미를 해석하죠. 그렇다 보니까 관객들은 어떻게 돼요? 음향과 여러 요소의 이러한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영화를 더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감상 방법에 대해서 나왔으니까요.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전체 요약을 해보시면요. 이 글은 영화와 음향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음향이라는 것은 영화의 충실도, 공간, 시간 이런 요소와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차원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관객이 지각하는 음향이 그 음원에 충실한지 여부를 가리키는 게 충실도고요. 관객의 관습적 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충실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고요. 음향은 음원이 작품의 전줄거리 밖에 있죠. 외제 음향과 안에 있는 내재 음향으로 구분되고요. 내재 음향은 또 내적 내재, 외적 내재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음향은 내화면 음향과 외화면 음향으로 또 나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향은 영상과 시간적으로도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가 동일한 경우를 동시 음향이라고 하고요. 영상에 나오는 사건의 과거나 미래에 발생한 음향이 비동시 음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동시 음향의 예로는 해상, 상상, 사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향은 여러 요소를 활용해서 관객들에게 특정한 의미 전달하고 정서를 유발하고 그래서 영화를 더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잘 정리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글의 설상 특징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향과 관계를 맺는 다양한 요소들과 관련지어서 음향을 분류했다. 분류 설명 방식이에요. 그래서 영화의 음향이 관련을 맺고 있는 요소들이 쭉 나왔죠. 이렇게 음향을 분류합니다. 이렇게 관련지어서요. 또 영화의 음향과 관련 있는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이 영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여러 견해 비교 이건 아닙니다. 비교가 아니에요. 또 다양한 영화 음향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음향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분석했다 이건 아니죠. 네, 이런 건 없어요. 또 영화의 음향이 어떤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지 설명한다. 그렇죠. 의의나 가치가 마지막 문단에 나왔죠. 또 영화의 음향이 가진 의의와 가치를 드러내면서 개선해야 할 점, 자, 이 개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문제 푸실 때 이러한 단어, 이러한 용어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같이 들어가면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분을 하셔서 OX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8번째 영화 감독이 여러 음향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전문가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주장을 바탕으로 영화 감독이 여러 음향을 사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영화 음향의 다양한 차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인문예술 6번째인데 다음 시간 7번째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서 구독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